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친노하고 친문하고 분립되기 시작했다. 친노였던 사람하고 친문이었던 사람하고 친노하고 친문하고 선긋기를 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노하고 친문하고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노면서 친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친노인데 친문 아니었던 적 없고요. 친문이었는데 친명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선 같은 거 할 때, 특히 경선 같은 거 할 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노인데 친문이 아니었고 친문인데 친명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정당 이런 얘기를 누가 요즘에 새롭게 신조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명문정당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친노는 친문이고 친문은 친명입니다. 예. 네,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참 이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돌발 사태가 많이 생겨요. 돌발 사태가 많이 생기는 게, 조금 전에 마우스가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아우, 되게 지금 땀이 쪽쪽 빠져요. 예, 제가 미리 이제 배터리를 준비를 늘 해두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배터리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땀 뻘뻘 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생기네요. 이렇게 건전지가 갑자기 닳아가지고 작동이 안 되나. 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네. 갑자기 건전지가 안 돼가지고 마우스가 꺼져 버렸어요. 예,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임종석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의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뉴스가 동아일보 단독으로 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친명과 친문이 갈라지고 있다. 친문과 친명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분열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한 8년 전에 2016년에 친노와 선긋기를 시작했다. 친노는 물러나고 친명이 득세한다. 이런 기사가 한참 많이 났었는데, 그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글쎄요. 친명, 친문, 친노. 각자 다른 사람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당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부인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친노와 친문을 가르고 친문과 친명을 가르려고 하는 이런 의시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특히 이 기사는 상당히 악질적인 기사였어요. 임종석 전화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는다? 왜요? 이재명 대표, 글쎄, 성정이, 글쎄, 약간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안 받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면 모를까? 이재명이 그럴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건 전화도 다 받아요. 전화 받아서 싸움을 할지언정. 전화 안 받는 사람 아니야. 솔직히 이재명이 1대1로 말빨 싸움을 하면은 질 사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안 받는다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도 전화 안 받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의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기사는 왜 나오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의 전화를 안 받는 이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좀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어제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임종석 출마 안 된다는 친명 지도부, 이재명 임에 전화도 안 받아, 이런 기사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 이것 때문에 임종석 출마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당권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근데 당대표 아니에요. 당대표 한번 했는데 뭐 또 할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당권 경쟁자가 왜 나와? 예. 애시당초 이 기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약간 상당히 보면은 동아일보 틱하게 뭔가 장난질을 친 그런 기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전화도 안 받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 요거를 뭘로 몰고 가고 있느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을 안 주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야.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했어.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가 누구 전화를 안 받고, 뭐 아무리 껄끄러워도 누구 전화를 안 받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것,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여러분 그 동의하세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뒷받침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이재명 대표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의 성장, 이 좀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비, 가계의 소비 능력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체 활력, 내수를 일으키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정책은 비슷해요. 기본소득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사실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소득주도 성장이 좀 더 발전한 양상이 기본소득 개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사람을 배척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택도 아닌 소리죠. 자, 그러니까 임종석은 출마 안 된다라는 친명 지도부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친문을 거부하는 이유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동아일보 지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건 완전히 동아일보 지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 기사 전체의 신뢰성이 대단히 확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튼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임종석 전화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른바 친문 세력을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 명분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때문이다, 또는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요것들 때문에 친문에게 공천을 안 주려고 한다. 요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명백 위원장이 얘기한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의 책임자, 즉 검찰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검찰 쿠데타를 막을 책임이 있었거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자고 바득바득 우긴 사람, 요런 사람들을 지목을 한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폭등 요 문제를 거론한 바가 없어요. 이 기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완전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래요. 자, 그런데 자, 하나하나 제가 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전화를 안 받는다. 아니,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표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되죠.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따질 거 있으면 따져야지. 그걸 왜 대표한테 전화를 겁니까?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대표 마음대로 공천을 주고 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보고 그런 거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좀 고쳐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화한다고 해서 대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혹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애시당초 전화를 하면 안 돼. 임종석이 그걸 몰라? 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더라도 전화했다는 얘기를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만약에 임종석이 그렇게 공천과 관련돼서 불만을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따졌다면 이른바 공천 시스템, 당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였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요, 소득주도 성장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소비자, 특히 가계의 소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으로 가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구매력을 키우고,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걸로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서 이 진작된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을 한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동시에 기본소득입니다. 약간 좀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쓰는 정책은 비슷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서는 절대 기본소득 개념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실패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친문을 배제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걸 이재명이 한다?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 좋아요. 부동산 폭등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정책 실패 있죠. 그러면 부동산 폭등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장하성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김상조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김현미,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출마하나요? 안 해. 아무 상관이 없어. 국토부, 기재부 이쪽에서 출마하는 사람 없어요. 유일하게 관련이 있다면 지금 저 김동연 부총리 하던 사람, 그 양반 지금 경기도지사 하잖아. 그 사람 빼고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출마할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를 해요? 자, 부동산 문제는요, 임종석이 과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그닥 크지 않아요.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 못해. 그런데, 예. 자, 그렇다면 보세요. 동아일보 보도는 말짱 가짜 뉴스라는 게 명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보도들이 나와. 자, JTBC 보도인데요. JTBC에서는 뭐라고 한다? 임종석 출마 불가론 이것 때문에 친문과 친명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딱하니 JTBC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보도 내용이 더 좀 악질적이에요. 좀 악의적이에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 전 실장 측이 따로 입장문을 냈는데 지도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거나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자기들이 써놓고도 기사가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거죠. 앞에 쪽은 친명과 친문이 분열한다라고 해놓고 그 이유로서 전화도 안 받고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친명과 친문이 분리된다라고 써놓고서는 임종석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라고 쓰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친문과 친명이 싸우고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조중동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 내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여기서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노와 친명과 친문을 구분하려는 그런 시도는 틀렸습니다. 이명백 위원장이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본인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 좀 신청하지 마라 라고 이명백 위원장이 얘기는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1차 공천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스스로 알아서 좀 물러나라. 니들 후배들한테 좀 자리 좀 넘겨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친명과 친문의 분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임종석은 탁 받아 물어가지고 나한테 공천 안 주겠다는 거냐? 나한테 공천 안 주는 이유는 내가 친문이기 때문이지!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가가지고는 뭐 이재명이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나보고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거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험지 출마 요구받은 것도 아니고 너 공천 안 줄 거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전화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임종석은 왜 난린데? 단순히 이 이명백 위원장이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자들,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알아서 좀 물러나라 이 말 했다고 왜 임종석이 발끈하죠? 솔직히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저는 이명백 위원장의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윤석열 임명에 관여한 사람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임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얘는 정말 사고칠 놈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남아가지고 공천 달라 그러거나 당에서 한 자리를 얻어먹겠다거나 이런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번에 공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노영민이에요, 노영민.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통제하고 제어할 그럴 의무가 있는데 그 제대로 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된 뭐 조사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감찰, 이 문제를 제대로 진행 못하고 어영부영 넘겼던 거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박범계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찰 개혁, 마지막 그 개혁 시도를 할 때 그 검찰 개혁 법안에 반대를 했던 숨어서 이상한 뻘짓소리 뻘뻑했던 뭐 기동민, 박용진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지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임종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보고 출마하지 말란 말이냐? 왜?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명백 위원장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임종석 네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주죠. 이명백 위원장도 지금 당 안팎에서 회자되는 인물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기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도 야, 그 이명백 네 말은 임종석 나를 겨냥한 거지? 라고 바득바득 우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임명을 고집했던 인물, 윤석열 쿠데타 진압에 미온적이었던 인물,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인물, 그리고 검찰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인물,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 받으려고 바득바득 우기지 마라 이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낙연 쪽이에요. 이낙연 같은 경우 대장동 관련된 이런 자료들 지들이 넘겨줬잖아 사실상. 그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그 최성해 전 총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행보를 보였다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공천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임명해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겼던 사람, 이 사람들 지금쯤 되면은 공천 안 받겠다. 내 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안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 하는데 희한한 논리로 반대했던 사람들,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특활비 문제만 해도 그렇죠. 특활비 없앨 것처럼 설쳐놓고서는 겨우 10억 잘랐어. 80억 중에 10억 잘라가지고 70억은 그대로 안전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앞에서는 검찰 욕하는 척 하다가 뒷공문이론 검찰이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검찰의 우호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 뭐 송기현이니 소병철이니 이런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활성하지 말라고. 응? 전해철 뭐 이런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명백 위원장이 한마디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종석이 왜 난리냐고. 임종석 너 아니야. 네 보고 한 말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왜 임종석은 저 난리일까요? 왜 임종석은 그러는 걸까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목을 좀 해봤습니다. 왜 임종석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날 보고 하는 거지, 날 지목한 거지 라고 이렇게 설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봤어요. 솔직히 임종석은요, 친문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문 아니에요. 원래 박원순계 사람입니다. 박원순계는요, 여러분 김근태 전 의원,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이 김근태 의원과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민평계라는 사람들이에요. 친문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그리고요, 임종석 정계 은퇴하지 않았던가요?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임종석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를 노영민이 이제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종석 뭐 합니까? 정계 은퇴하죠. 그 대선 때 뭐 했어요?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뭐 했어요?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 난리 칠 때 임종석 뭐 하고 있었습니까?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 때 돼서 나타나가지고 나 공천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솔직히 말하자면 임종석은 친문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당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임종석이 성동을, 그러니까 서울 중구 성동을 요 그 지역구에 지금 뭐 신청을 했다고, 공천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기는 옛날에 벌써 근 20년 전에 임종석이 여기서 당선됐던 겁니다. 2004년과 2008년에 당선됐었어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무려 20년 전에 지가 당선됐던 지역구야. 그 지역구를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2016년에는 은평을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출마를 안 했고. 그랬던 임종석이 갑자기 이제 내 옛날 20년 전 지역구 되찾을래 라고 성동을 여기에 공천 신청을 하면은 이걸 덥석 줘야 돼? 줘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임종석 공천 받을 만한 그런 성과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임종석은 친문이기 때문에 공천을 안 준다가 아니라 일단 친문도 아니거니와 그동안의 역할이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주당이 힘들 때, 그럴 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이 사람은 정계 은퇴했다고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뒤통수 때리기 바빴던 사람이라고. 뒷짐지고 있거나 뒤통수 때리거나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나 성동을에 공천 주세요 하면은 공천을 줘야 돼? 지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고 그러니까 공천 줘야 돼?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지, 친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일단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설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친문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문제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 사실 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뭐 비판을 하든 뭘 하든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전혀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글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좀 많습니다. 자, 이게 또 마우스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요새 이 마우스가 갑자기 좀 이상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마우스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예. 잠시, 예. 마우스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갑자기 왜 이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참 지금 열심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판에, 갑자기, 예, 이제 돌아왔나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찾았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아유, 이게 뭐,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하다가 요새 제가 고민정 의원 욕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고민정 의원 쪽에서도 조금 불편한 뭐 그런 내색을 하시는 것 같고 다 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자,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또 이 임종석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당 대표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 대표는 이 공천과 관련해서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관위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가지고 당 대표가 여기 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뭐라고 그런다고? 예. BBS 뉴스, BBS 아침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정리를 좀 해라. 이딴 소리를 했어요. 왜 이걸 당대표가 또 정리를 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선거제 문제도 그랬죠. 당대표가 나설 건이 아니었다고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건이었는데 굳이 말해서, 오히려 모든 욕을 이재명이 다 듣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해결할 문제지 왜 이걸 당대표가 나섭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좀 물러나기 바란다. 라고 했으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맡겨야지. 이거를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공관위원장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면 공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닌 거야 이게. 예? 그렇게 하면은 또 한동훈이가 또 시비 걸고 물건 들어질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라고? 참 답답스러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이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좀 난감해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공천을 망가뜨리는 얘기가 되는 건데 참 그러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또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다 발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얘기를 좀 접을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읽으려니 약간 겁이 나네요. 예, SJK님, 고민정치 밉다고. 자,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민정 의원 본인이 이제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도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비판 받을 각오는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툭 하면은 대표한테 입장 정해달라, 대표가 결정해라, 요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고요. 이른바 제왕적 당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제왕적 당대표니 제왕적 대통령진이
되게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결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데에서 처리를 할 문제인 거지. 그거를 굳이 당대표가 다 처리해라? 논란이 생기면 다 당대표가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욕은 당대표가 다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이게 당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임종석이라는 양반이 이 전화를 안 받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안 받았고,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 동아일보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예요. 그 가짜 뉴스의 부화 내동에서 이재명이 판단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고민정 의원 지금 동아일보의 속임수, 정치적 꼼수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